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 주 마지막 날을 우리가 원했던 그런 가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만 원대를 잘 유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 최근 장이 여러분 일단 탄핵 정국 때문에 전부 다 뭐가 멈춰버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른 쪽들도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재료가 또 나오면 시세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 주식판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에 2만 원 선을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을 유지를 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약 바이오 중에서 이제 신약 허가를 신청했던 기업들이 허가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죠. 뭐 이를테면 이제 비보존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 신약 허가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셀하고 그 신청을 한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네이처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타이밍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자 수급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비보존 건도 좀 보고 여러 가지를 한번 보면서 다음 주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 그 탄핵 정국이기 때문에 이 시장 관련주에서는 해답이 좀 없고 이 비시장 관련주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택하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고요. 네, 그 중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대박주, 네, 요거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요것도 매매 잘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네이처셀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주시고 계셔서 힘이 나고요. 좀 더 좋은 영상 위해서 좀 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그 2만 원대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 여러분 그 외인 동향이나 기관 동향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영향은 미치고 있지는 않죠. 네.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이제 주가가 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외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나중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외인들이 선도적인 강한 매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일단 결격 사유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동향을 보면은 이제 신한증권이 일부 매수 정도 한 정도고요. 자, 지금 보면은 그래도 신한이 팔고 사고 하면서 최근에는 일별로 보면은 좀 매수 위주의 그런 패턴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지금은 나중 상황을 우리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어차피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그때 주체가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아직 매수 주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그 2만 원 언저리 근처를 상당히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그 2만 원 선을 지키면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재료도 재료지만은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제 5일선 같은 경우의 의미는 뭐냐면은요. 예, 휴일 같은 거 껴가지고 일주일간 7일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주일간 매수를 했던 분들의 평균 매수 단가 선을 이제 5일 선이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이 여기 연두색 부분입니다. 연두색이 이렇게 돼 있죠. 약간 꼬리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일주일 안에 매수를 한 분들의 단가 위쪽에 주가가 한 주간을 마감을 했다. 이 의미는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연두색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어요. 그죠? 이 얘기는 5일선 위에 안착이 돼서 이제는 평균적인 일주일간의 매수를 한 분들의 평균적인 매수 단가 살짝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매수한 분들이 손실이 나면은 이제 손절을 할 텐데 그 가격대 위에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량을 갖고 있을 확률도 높은 거죠. 그러면 주가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이 돌아서면서 주가가 이걸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가 이평선을 보는 그 방법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의미가 있어요. 5일선 위에 딱 안착을 한 것이 최근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5일선이 내려오면서 주가가 이걸 따라서 내려왔지만 5일선 위쪽으로 안착한 예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금요일장에 목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안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 이틀만 봐가지고는 모르죠.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큰 소득이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 좀 안정화되면서 다음 주에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뭐 재료가 별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결국 이렇게 모양을 갖춰놓고 마무리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모양이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실 이 네이처셀이 어떤 조인트 스텝의 허가를 보고 간다. 그렇다면은 어떤 긴 맥락에서 이 월봉 같은 경우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번 12월 달에 살짝 내리기는 했지만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죠? 네, 요 모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자 이런 정도 흐름이라면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모양은 형성을 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월봉에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차트적인 흐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까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비보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약 품목 허가를 이제 12월 12일 날 이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득했잖아요. 이 비보존 제약의 그 오피란제린 같은 경우도 사실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던 거예요. 작년 11월에 신청을 했는데 이제사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죠? 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한 1년 1개월 만에 허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산 신약 38호가 됐는데 여러분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금년 3월에 재신청을 접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금년 3월에 재신청 접수를 한 겁니다. 사실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허가가 좀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오피란제린 이게 일단 신약 허가를 1년 만에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차례가 아니냐. 네. 자, 그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자, 주가가 지금 이렇게 슬쩍 들어 올리는 것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소 작용이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네이처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인트 스템을 보고 가는데, 이번 주에 2만원 선 위에 안착한 게 좋고,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12월 30날, 그죠? 12월 30날 이때가 미국 임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그러니까 스타디 컴플레이션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나올 개연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하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 번 그 임상 사이트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지금 현재 가장 크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라 박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그 설 전후해서 요거죠. 제가 요거 찾느라고 다시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요거 제가 여러 번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12월 30날 스타디 컴플레이션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스티메이티드 예상입니다. 예상이긴 하지만 이 건에 대한 지난번에 라방에서 라박사의 긍정적 얘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일단 좀 지나고
그리고 설날 전후해서 가능성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는 보고 가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 좀 봐야죠, 여러분.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사실 뭐, 개각권은, 박민수창 관련한 개각권은 좀, 이번에 그, 계엄령 사태 때문에 좀 늦어지는 거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줄기인 이걸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네, 이걸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라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EOP 건이라든가, RMAT 건에 대한 유사한 재료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거,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번 주에 그 흐름을 2만 원대 위에 잘 안착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고 거래도 약간씩 증가하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의 네이처스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제가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이와 같은 부분을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네이처3라고 꼭 문자 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네, 요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건과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1,000원에서 5,000원짜리 종목이면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네, 그러면 이걸 저가 주면서 부실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 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더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 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퍼예요. 네, 저 PBR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쌍끌이 기관 매수, 외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더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를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재무나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요,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최소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은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거는요.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되게 12월에 이제 평가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미국 관련해 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이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 퍼 PBR 보면은 저 PBR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 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매수부터 중간 AS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대박주라고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